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읽어올 때, 지난 시간에 컨텐트 리졸버라는 걸 직접 써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왔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커스텀 로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로더 매니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커서 로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로더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로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게요. 로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한다. 로더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로더가 동작하기 위해서 로더 매니저라는 걸 쓸 때 이렇게 로더 매니저에 콜백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서 로더라고 해가지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갖다 얻어오기에 사용하는 로더인데 이 커서 로더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스텀 로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커스텀 로더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로더와 로더 매니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더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데이터를 내가 로딩할 때 데이터를 로딩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죠. 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 됐든 데이터를 로딩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로더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로더라고 하는 클래스. 로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불러올 때 메인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도 돼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메인 스레드에서 불러왔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은 메인 스레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로더는요, 어싱크 태스크 로더라고 해가지고 비동기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커서 로더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커서 로더도 당연히 어싱크 태스크 로더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어요. 뭐 데이터가 적을 땐 상관없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불러올 때 버벅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서 로더도 역시 어싱크 태스크 로더라는 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로더도 프래그먼트랑 똑같이 API 11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API 11부터 추가된 기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 버전에서 사용하는 게 필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11부터 제공하는 애는 get loader manager에서 로더 매니저를 얻어오고요. 그 이하 버전에서는 get support loader manager 해서 로더 매니저를 얻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더 매니저 이용해가지고 로더를 사용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에서 데이터를 얻어와요. 데이터를 얻어오는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액티비티 같은 거거든요. 액티비티. 근데 액티비티는 뭘 가지냐면 라이프 사이클을 갖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때는 데이터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괜찮다고요. 근데 뭐냐면 액티비티가 떠가지고 데이터를 딱 요청했어요. 근데 액티비티가 어떻게 하냐면 백그라운드 들어가 버려요. 백그라운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얻어오던 거를 이거 이제 스탑 로딩 해야 되잖아요. 스탑 로딩. 멈추고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데이터를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데이터 더 이상 안 쓴다 그러면 데이터 없애버리니까 리셋 해가지고 데이터를 없애버려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들을 구현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로더와 로더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로더 매니저를 이용하게 되면 로더 매니저가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요. 로더에 해당하는 수로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로더 매니저에다 로더를 등록해 놓게 되면요. 액티비티가 스타트, 온 스타트가 호출되면 그럼 로더 매니저에 스타트 로딩이라고 하는 로더 매니저가 로더에 스타트 로딩이라는 걸 호출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스탑 되면은 스탑 로딩 해가지고 로딩하는 걸 멈춰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멈출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초로 로딩을 할 때는 init 로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데서 데이터를 또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init 로더가 아니라 리스타트 로더를 다시 실행해줘 라고 해서 리스타트 로더라는 걸로 이렇게 호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타트 로더를 호출하면 이전에 그 호출됐던 로더는 리셋돼가지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호출되는 로더가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액티비티가 이제 종료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로더는 리셋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메커니즘을 로더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더의 기능들을 볼게요. 로더의 기능을 보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로딩하는 데 사용되는 스타트 로딩, 그 다음에 스탑 로딩, 그 다음에 스타트 로딩이 되면 온 스타트 로딩, 온 스탑 로딩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호출돼요. 예를 들어, 스타트 로딩이라든지 스탑 로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로더의 기능을 호출할 때는 앞에 온이 붙지 않은 걸 호출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로더가 뭔가 기능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 로더가 기능을 구현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온이 붙어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더가 데이터를 갖고 오기 시작해야 되면 온 스타트 로딩에서 데이터 갖고 오는 걸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갖고 오는 걸 멈춰야 되면 온 스탑 로딩에서 이제 데이터 갖고 오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로딩 중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로딩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뭐 이제 스타티드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갖고 오는 거를 이제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어벤던 해가지고 멈추면 되고요. 얘가 호출되면 온 어벤던 해가지고 어벤던 호출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갖고 오는 거를 이제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캔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캔슬하면 캔슬 로드라고 하면은 로딩하고 있던 거를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로딩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리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원을 반납하고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리셋이고요. 리셋을 호출하면 온 리셋이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loa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irst load는 뭐냐면 강제로 로딩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on start loading에서 뭘 해주냐면 데이터를 내가 로딩한 적이 없으면 first load 해가지고 강제로 로딩을 해줘요. 그러면 on first load라고 하는 곳에서 강제로 로딩하는 그 로직을 갖다가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liver result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로더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deliver result라고 하는 거고요. deliver cancella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됐을 때 전달하는 게 이제 취소됐을 때 이런 것들을 호출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가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쓰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뭐 DB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DB에서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럼 업데이트 됐으니까 업데이트 된 걸 가지고서 내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지하냐면 on content changed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 변경됐다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돼요. 데이터 변경됐다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take content change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데이터가 변경되어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리스너라든지 언레지스터 리스너 해가지고 결과 전달 여부에 대한 리스너라든지 그 다음 캔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션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API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로더에는 퍼스트 로드 컨텐트 옵저버라고 해가지고요. 컨텐트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옵저버가 내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로더 매니저. 로더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해오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를 획득해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로더 매니저예요. 로더 매니저. 그래서 로더 매니저에는요. init 로더, 리스타트 로더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더 매니저에다가는 일단 init 로더 해가지고 로더를 최초로 등록을 해줘요. 근데 뭐 init 로더 해가지고 로더를 바로 등록해 주는 건 아니고요. 로더 콜백이라고 하는 거를 init 로더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init 로더가 호출된 로더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면 등록된 로더 콜백을 통해서 로더를 획득해 오고요.
그 다음에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로더를 얻어왔잖아요. 그 로더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그렇게 얻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 데이터가 획득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예, 그 콜백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는 로더를 획득하거나 결과를 알려주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로더 콜백이라고 불러요. 로더 콜백. 그래서 로더 콜백에는요, on create 로더라고 하는 예, 콜백 함수가 있는데 이 on create 로더는 뭐냐면 로더 매니저가 로더를 획득할 때 호출하는 게 여기는 on create 로더라고 하는 예, 메소드예요. 그래서 콜백의 on create 로더에서는요, 뭘 해줘야 되냐면 예, 로더 매니저가 데이터를 획득할 때 사용할 로더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더 객체를 이용해서 로더 매니저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획득해 와요. 자, 여기 이제 콜백이 있고요. 콜백이 있고 로더 매니저가 있으면요. 로더 매니저가 on create 로더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여기로 뭐가 오냐면 로더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로더 매니저가 어떻게 하냐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 로더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획득해 와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획득해 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로딩이 완료됐어. 그래서 로드 콜백에 on load finish 이렇게 해가지고요. 획득한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콜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던 로더가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즉 리셋됐어요. 리셋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로더 매니저에 리스타트 로더 해가지고 다시 다른 로더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리스타트 로더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액티비티가 끝났어요. 예, 온 디스트로이 됐죠. 디스트로이 됐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더가 리셋돼요. 리셋. 그럼 로더가 리셋되면 리셋됐어 라고 해가지고 예, 온 로더 리셋이라고 하는 이 콜백을 통해서 이 로더가 리셋됐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로더가 리셋됐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로더를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더 중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커서 로더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커서 로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어요. 이제 커서 로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컨텍스트를 넣고요 생성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불러올 URI 그 다음에 프로젝션 그 다음에 셀렉션 아규 소트 어더 이걸 넣어가지고 호출해주면 돼요. 자 여기부터 URI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URI부터 여기까지는 네. 여러분 컨텐트 리졸버의 쿼리에 들어가는 그런 파라미터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컨텐트 리졸버를 획득할 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요, 이 컨텍스트로부터 컨텐트 리졸버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쿼리를 날려서 커서를 얻어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간단한 걸 하기 위해서 이 커서 로더를 쓰는 거냐? 뭐 그렇게만 본다면 되게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얘를 갖다 획득하고 예, 처리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여기 커서 로더예요. 자, 커서 로더를 사용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제 로더 매니저 이용해서 커서 로더 쓰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로더 매니저를 내가 이용해서 예, 로더로 데이터를 읽어올 거니까 뭘 정의해야 되냐면 콜백을 먼저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로더 콜백을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implement 로더 콜백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안에 커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내가 로더를 통해서 획득해오는 데이터의 타입 타입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서 로더니까요. 결국은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획득하는 데이터의 타입은 커서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면 커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로더 콜백이라고 하는 얘도 로더가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임포트 할 때 주의사항이 그냥 로더 콜백을 임포트 할 수도 있고요.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로더 콜백을 임포트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로더 콜백을 임포트 하셔야 돼요.
커서 로더도 마찬가지고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를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해놓고요. 우리 앞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용해서 데이터 읽어올 때 사용했던 프로젝션, 셀렉션, 소트 오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걔들은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똑같이 쓰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로더 매니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을 거니까 로더 매니저 갖고 오고요. 로더 매니저에 init 로더 해가지고 로딩하도록 호출을 했어요. 첫 번째 값은 코드 값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값은 로더를 생성할 때 사용할 아규먼트 값입니다. 로더를 생성할 때 사용할 아규먼트 값이에요. 그래서 로더를 생성할 때 사용할 아규먼트를 여기다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로더 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더 매니저가 콜백을 이용해서 로더를 획득해야 되죠. 그래서 onCreate 로더를 호출할 거예요. onCreate 로더를. onCreate 로더로 호출할 겁니다. 자, onCreate 로더로 호출하면 onCreate 로더에서는요. 로더를 넘겨줄 건데 내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거니까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커서 로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커서 로더를 만들어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커서 로더를 받은 로더 매니저는 그 로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데이터를 획득할 거고요. 데이터 획득을 완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onload finished라고 하는 곳으로 결과를 넘겨줄 거예요. onload finished에서 자, 여기 획득한 결과 커서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획득한 커서 데이터를 얻었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앞에 우리 심플 커서 어댑터를 쓰고 있었죠? 여기 보면 심플 커서 어댑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플 커서 어댑터에 데이터를 설정할 건데 이번에는 기존에는 계속 체인지 커서를 썼었죠. 체인지 커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설정된 커서가 있으면 그 커서를 클로즈하고 새로 전달하는 커서로 값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스왑 커서는요. 안에 있는 커서를 클로즈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커서를 클로즈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스왑 커서를 쓰고 다른 애들은 계속 체인지 커서를 썼는데 얘는 왜 스왑 커서를 쓰느냐? 로더를 쓸 때는 자, 로더를 쓸 때는요. 로더가 커서의 피니시를 담당합니다. 즉 내가 로더에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로더에 리셋을 호출해 준다고 그랬죠? 로더에 리셋이 호출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더에 리셋이 호출되면 로더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커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그 커서를 갖다 클로즈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내 앱 안에서 별도로 얘를 갖다 클로즈하는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체인지 커서가 아니라 스왑 커서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로더가 리셋되면 더 이상 요 커서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더가 리셋되면 스왑 커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 안 쓸 거야 라고 해서 설정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획득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로더를 갖다가 이제 새로 만드는 커스텀 로더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커스텀 로더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언제가 있느냐면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로더를 이용해서 불러와라. 로더를 만들어서 불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목록 같은 걸 읽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의 목록을 읽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을 획득할 때는 로더를 만들어서 그 로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지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 즉 뭐냐면 액티비티는 백그라운드 들어가거나 액티비티가 죽었는데 데이터를 계속 읽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 리소스에 필요 없는 자원들을 이게 계속 사용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로더를 만들어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더를 만들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어싱크 태스크 로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상속해가지고 로더를 만들면 됩니다. 어싱크 태스크 로더를 만들 때요,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은 뭐냐면 결과,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데이터,
이 로더를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 커스텀 로더는 어떤 거냐면요. 특정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읽어가지고 그 파일의 목록을 갖다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단한 로더예요. 간단한 로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 얘가 생성될 때 디렉토리를 받을 거고요. 예, 그 디렉토리로부터 이제 옵저버를 정의한 이유는요. 이거 왜 그랬냐면 이 파일 옵저버를 만들었잖아요. 파일 옵저버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데이터를 얻어와가지고 다시 넘겨줘야겠죠.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옵저버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일 옵저버 달아가지고 데이터가 변경됐으면 on content changed 호출해가지고 데이터가 변경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load in background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렉토리로부터요 파일을 갖고 와서 파일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스레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결과가 생성되면요 뭐가 호출될 거냐면 deliver result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deliver result라는 함수가. 그러면 이제 deliver result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리셋되지 않았으면 이미 is reset 해가지고 리셋됐으면 더 이상 할 거 없죠. 예, 모든 자원을 반납하고 끝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셋되지 않았으면 예, 내가 예전에 획득한 데이터가 있으면 예전에 획득한 데이터는 예, 얘는 프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슈퍼에 deliver result 해가지고 내가 획득한 데이터는 이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deliver result라고 하는 이때 들어온 얘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load in background라고 하는 이때 넘겨준 이 값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슈퍼에 deliver result가 호출됐으니까 로더 매니저에게 이 결과가 전달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on start loading 이제 로딩이 필요하면 on start loading이 호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on start loading 해가지고 이미 내가 데이터 갖고 온 게 있으면 획득한 게 있으면 그 획득한 데이터를 갖다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있었으면 또는 획득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데이터를 강제로 불러오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강제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강제로 불러와서 포스 로딩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로딩 백그라운드가 호출될 거고요. 로딩 백그라운드가 호출되고 나면 딜리버 리절트가 호출돼 가지고 데이터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탑 로딩이 호출되면 예,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걸 멈춰야 되니까 뭐 캔슬 해버리면 되고요. 데이터가 캔슬되면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셋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니까요. 스탑 로딩에서 로딩하고 있는 게 있으면 멈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원을 전부 다 반납하고요. 이제 더 이상 예, 내가 옵저빙 하고 있을 필요 없죠. 새로운 파일이 생길지 말지. 왜냐면 더 이상 안 쓸 거잖아요. 리셋은. 캔슬은 로딩하는 걸 멈추는 거고요.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로더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캔슬했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스타트 할 수 있어요. 캔슬은. 근데 리셋은요. 한번 리셋하면 자원을 다 반납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로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로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로더라는 거는 내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근데 그거 읽어오는 거를 그냥 읽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데이터를 획득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로더예요. 로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로더고요. 그 로더 중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로더가 뭐냐면 커서 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로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담당한 클래스가 뭐냐면 로더 매니저예요. 그래서 내가 로더 매니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더 콜백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해서 로더 콜백을 예, 로더 매니저의 init 로더나 리스타트 로더 할 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로더 매니저가 어떻게 하냐면 onCreate 로더에서 로더를 획득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로드 피니시드 해가지고 콜백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로더
데이터를 로딩할 때는 커스텀 로더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로더 만들 때는 어싱크 태스크 로더라고 하는 걸 선택받아가지고 만들고요. 데이터 로딩하는 걸 로드인 백그라운드에서 로딩을 하고요. 온 스타트 로딩 하면 데이터를 읽어오고 온 스탑 로딩 하면 데이터 획득하는 거를 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